1. 주현영의 본명은 김현영이다. 원래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현영이라는 스타가 이미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주현영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을 만한 개성 있는 이름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가 넘는 장명소를 다니며 얼굴이 동그란 점을 생각해 은유, 온유, 영유 등의 이름을 받아왔지만 주현영은 이 이름들이 어색하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죠. 결국 소속사 대표와 상의한 끝에 이름인 현영은 그대로 가져가고 성을 독특하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주현영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 주기자 탄생 비화. 주현영은 본캐는 주현영, 부캐는 주기자라는 말을 하곤 하죠. 주현영은 대학 토론 배틀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현영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는 각 대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토론을 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무너지지만 그걸 애써 감추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흥미로웠다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앞에서 발표할 때 겪어봐서 너무 공감이 돼서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PD님께 녹음해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웃기다면서 인턴 기자로 써보자고 해서 적용을 했다라며 주기자 탄생 비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주현영의 이러한 안목은 제대로 먹혀들었고 사회 초년생에 대한 극사실주의 연기력이 뒷받침되어 주기자라는 인생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3. 동그라미. 주현영은 주기자의 이미지가 너무 잘 먹혀들어가 인지도가 올라갔지만 오히려 주기자가 너무 잘 되자 희극인의 이미지가 굳어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의 동그라미 역을 맡게 됐을 때 잘 알 수 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영우의 감독조차도 주기자의 모습을 보고 동그라미에도 그 색을 입히면 좋을 것 같아 캐스팅했다고 했지만 주현영은 주기자라는 캐릭터도 작품 속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또한 우영우라는 작품에서 이 캐릭터를 또 다르게 만들어 보여야겠다라며 주기자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자신의 오기를 이끌어냈다고 말하며 동그라미만의 독창성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곳에서 영감을 받으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현영의 노력은 성공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우영우의 촬영이 끝난 후 주현영은 무려 13개의 광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주현영이 처음 우영우에서 제안받은 역은 동그라미가 아닌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었으며 동그라미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기자의 성공으로 인한 팬들의 엄청난 기대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껴 촬영 도중에 울기도 했고 술을 마시면서 촬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4. 주현영의 롤모델. 주현영의 롤모델은 배우 염정아와 신하균이라고 합니다. 주현영이 배우로서 생각하는 장점은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또래의 다양한 캐릭터 느낌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며 염정아의 섬세한 얼굴 근육 컨트롤로 감정의 표현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점과 신하균의 작은 화면 안에서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는 강렬한 에너지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5. 주현영의 연기. 주현영은 2018년에 공개된 웹드라마 고벤져스의 천사 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은 이 안에서 주인공들에게 초능력을 주는 천사 역으로 등장했고 6화, 9화, 10화, 12화에만 짧게 출연한 단역이었는데요. 이후 내가 그리웠니라는 영화의 주연인 현영 역으로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웹드라마의 안유나 역으로 출연하며 매년 평균적으로 2에서 3개의 드라마 촬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주현영의 애교. 주현영은 2023년 5월 17일 라디오스타에서 가수 추와 애교 배틀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서로 킹받는 애교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을 보며 시청자들은 애교 부릴 때 미치게 만들고 개그할 때 킹받게 웃기는 이 여자 매력있다. 진짜 개웃겨. 얼마나 평소에 연습했으면 크크크 쭉쭉 나와. 너무 웃겨서 울기는 42년 만에 처음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주현영과 추의 애교가 공개된 유튜브 조회수도 68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7. 알바왕 주현영. 주현영은 항상 자신의 강점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꼽는데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며 만난 사람들 덕분에 캐릭터 연구가 한층 수월했다고 합니다. 주현영은 유아 박람회에서 이유식과 아기 옷을 팔고 마트의 시식 코너 알바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이자카야 홀서빙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데요. 이 중 가장 오래한 아르바이트는 이자카야 홀서빙이었다고 합니다. 주현영의 관찰력은 이자카야 홀서빙을 하면서 늘었다고 했는데 구석진 데 있었던 이자카야는 불륜 커플 손님들이 많았고 주현영은 이 손님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포착하고 그걸 연기에 녹여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8. 주현영의 성대모사. 주현영 하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다양하고 재미난 성대모사인데요. 주현영은 성대모사의 비결로 그 사람의 성격을 먼저 봐요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서가 어떨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극적이고 문을 다 닫아놓는 사람인지, 그에 따라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서 입이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입을 과하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라며 성대모사 달인다운 관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9. 주현영의 꿈은 피아니스트. 주현영은 초등학생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체르니 50까지 피아노를 치며 전공자로 가려고 했는데 진로를 정하는 시기에 피아노 연습을 하는 과정이 지루해진 주현영은 친구를 웃겨주고 성대모사 하는 걸 좋아하는 자신의 성격을 생각해 예고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붙어서 그때부터 연기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주현영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쓴 비용도 많았고 연예인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하셨다라며 나한테 은인이 친언니들인데 언니들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못했다. 하지만 언니들이 나서서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자고 얘기해 주셨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0. 주현영의 몸매. 주기자나 동그라미의 재미있는 캐릭터 안에 감춰져 있던 주현영의 몸매 또한 반전 매력입니다. 평소 주현영은 말괄량이 면모를 선보였으나 청순한 분위기를 자아내 반전 매력을 뽐냈는데요. 특히 군살 하나 없는 개미 허리는 S라인을 부각해 감탄을 유발했고 선명한 11자 복근 또한 그 매력을 더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언니 공주 나랑 결혼하자고요? 진짜 많이 사랑해요.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11. 정치인 인터뷰. 주현영은 SNL에서 주 기자로 활약할 당시에 정치인 인터뷰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 인터뷰를 하던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주현영은 주 기자 캐릭터로 활동할 때 대선 후보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선 후보분들을 만나도 별로 떨리진 않았다. 여기 아니면 나랑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안 떨리더라고요. 이후로 정치인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일부의 정치인들은 내 토크 방식을 지적하거나 싫은 티를 내기도 하더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또한 주현영은 정치인들 대부분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알고 나오지만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의 보좌관들이 정치인들은 이런 질문은 싫어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며 당부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제작진 측에서는 보좌관들이 하지 말라는 민감한 질문들을 꼭 하길 원해 주현영에게 질문을 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주현영은 민감한 질문들을 정치인들에게 했고 정치인들이 그 질문을 받은 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본 주현영은 인터뷰가 끝난 후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안 나왔다며 웃음을 안겼습니다.